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어제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속상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30만 원 넘고 40만 원, 5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최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자꾸 툭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내가 사면 떨어지나? 반도체 좋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나? 야, 5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최고점인 37만 7천 원을 찍고 이렇게 급락하는 거지?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파는 거지? 하면서 불안하실 텐데요. 내 돈이 걸려 있는데 주가가 파란불을 켜면 누구나 다 답답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뻔한 희망 고문을 빼고 지금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외국인 폭풍 매도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들과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흔들리는 마음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삼성전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자! 지금 주가가 밀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빨리 달려서 잠시 쉬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후반까지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등하는 이런 모습 이후에는 분명히 조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쯤 되면 한 번 정도 수익을 내고 나가자,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 정말 불안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 눌림목 구간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부서의 남모를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삼성이 반도체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그 반면에 삼성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만들 때 쓰는 부품값도 같이 비싸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대박인데 스마트폰 팔아서 남는 마진은 조금 더 줄어들겠네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수조 원씩 무섭게 팔아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도망치는 거, 이거 삼성전자 끝난 거 아니야? 외국인 무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 아니야?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게 꼭지점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부분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2024년과 2025년의 흐름 분명히 다릅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블랙먼데이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이너스 8%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같은 경우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했을 때는, 그때는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미리 시장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제 일본의 금리는 1%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과 더불어서 2026년도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본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550원, 1,560원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잠시 조정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자, 여기서 환율이 이렇게 1,55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도 환율 때문에 내 돈이 깎여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삼성전자 갖고 가고 싶은데 이 무시무시한 환율 폭탄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 뉴스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다 좋게만 볼 수는 없겠죠. 앞으로 뉴스에서 꼭 챙겨봐야 할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과급 문제, 일종의 집안 싸움인데요. 반도체 부서가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보너스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만드는 부서 직원들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밤새워 고생했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행히 큰 파업 위기는 넘어가긴 했지만 회사 내부의 이 갈등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결론, 지금처럼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절대 조급하게 대충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지 말고 정류장에 안전하게 멈출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 30만 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정말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안전한 정류장 딱 두 곳입니다. 그 두 곳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은 29만 원에서 30만 원대 초반입니다. 지금 30만 원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깨지긴 하지만 30만 원이라는 가격은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방어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 근처에서 멈춘다고 하면 조금씩 나눠 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흐름을 가지는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금리 결정 이후에, 그리고 미국의 금리 결정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정류장은 26만에서 27만 원 중반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4일 전후로 엄청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갭으로 훅 떠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이 자리는 거대 세력과 큰 손들의 돈이 한 번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폭등을 일으킨 출발점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불안해할 게 아니라 세력들이 대거 매수한 평단가 근처에 왔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잡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것은 회사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러한 구간이기도 하고, 외국인 매도도 글로벌 환율 전쟁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감해 하실 겁니다. 특히 5월 초에 세력이 진입한 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선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승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상승갭의 하단을 지키는, 그리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아주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나 매일매일 주가창을 보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정류장 두 개의 정류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알기 쉬운 정보만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힘든 장, 이 시문과 같이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문이었습니다.